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최근에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뉴스 굉장히 많이들 접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미 부동산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사실 이 소식이 악재일 수도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위한 분들, 또 투자 목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조금 발을 담가보겠다라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격 하락이 호재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여러분의 여건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는 달라지니까요.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잘 체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직접 발로 뛰는 것처럼 현장을 요모조모 두루두루 살펴보는 생생 부동산 현장 시간입니다. 여러분과의 소통을 통해서 전화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전화 02-2077-6354번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고민, 상담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LG 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오늘 부동산 정보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생생 현장 속으로 저희 들어가 보기 전에 일단 투자 전에 알아두면 좋을 투자 팁부터 확인해 볼게요. 소장님, 오늘 어떤 정보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다가구 주택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게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 좀 줄어들고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 아파트를 매도 후에 차라리 월세가 나오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뜨거워집니다. 네. 자, 임대 수익도 볼 수가 있겠고요. 향후에 개발 호재에 따른 또 시대 차익도 볼 수 있는 아주 뚜렷한 상품이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 두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지역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지역을 또 피해야 될지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다가구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일단 다가구 주택의 장점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와 임대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인 다가구 주택이 주거로 사용하는 면적이 약 3개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도 주시고 위에서 거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중대형 아파트를 매도하신 후에 이 다가구 주택을 또 매입하려고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이 토지를 깔고 앉아 있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한 부분들이 또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부동산에 있어서 1가구 1주택자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보다는 거주, 즉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라든가 또는 임대소득세에 대한 절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찾고 계시지만 또 단점도 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눈여겨보셔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다가구 주택을 찾아보신 데 있어서 사실 신축 주택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좀 단점이 되겠습니다. 1990년대에 다가구 주택이 상당히 많이 지어졌는데요. 그때 지어진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시면 빨간색 벽돌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가 좀 많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는 상태가 많아서 이것을 그냥 사용할 수는 없겠고 뭐 리모델링이라든가 또는 신축을 해야지 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또 단점이 되겠고요. 또 금액이 자체가 건물이기 때문에 좀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팔려고 했을 때 다소 시간이 좀 걸린다는 황금성에도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세입자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 아닌 단점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데 다가구 주택은 일반적으로 주인이 건물이 하나고 다세대 주택은 여러 명인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차이점 중에서요. 다가구는 층수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3개층인 반면에 다세대는 4개층이다라는 게 다세대와 다가구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립주택이라는 부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립주택은 다세대와 같은 층수를 가지고 있지만 연면적이 660제곱미터가 넘어서는 게 연립주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의 투자 팁을 말씀드린다면 당연히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 즉 역세권이라든가 또는 업무적인 같이 공존하는 곳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개발 호재가 있을 시에 시세차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 자체가 최소 30평에서 50평 사이이기 때문에 시세차익도 좀 볼 수 있어서 개발 호재가 있는 곳, 그리고 향후에 신축했을 때 좋은 대지, 즉 노후도가 좀 심각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지었을 때 잘 지을 수 있는 예쁜 땅,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신다면 팁이 되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 건물을 보셨을 때 오래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또 불법 증축이라든가 또는 임차 수요가 좀 많기 위해서 쪼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법 건축물이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현재 있는 집의 상태를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이 다가구 주택에 투자하시면 아마 좋은 투자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가구 주택 투자 전략 자세히 확인해봤습니다. 요즘에 뭔가 월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들 갖고 계실 텐데요. 관련한 팁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의 동향도 궁금한데 제일 궁금한 건 우리 시청자분들의 고민이겠죠. 그 고민 해결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일정 체크해 보시죠.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다가구 투자 전략 및 절세 전략이라는 주제로 2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고요. 공덕역 6번 출구 쪽에서 열립니다. 서울전화 02-7113-181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생한 부동산 현장 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곳은 어디일까요? 화면으로 두 곳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작년 7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총 4층 규모네요. 자,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5년 8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총 5층 규모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자, 앞서서 다가구 주택의 이 장단점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투자 팁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마포구 망원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망원동의 입지적인 매력부터 분석해 봐야겠죠? 네, 부동산은 입지와 개발 호재가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입지 여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망원동 하신다라면 지하철 망원역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예전에 망원동 어르신들은 아마 장마가 됐을 때 홍수가 났다는 그런 것들을 예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벌써 한 20년이 지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침수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최근 들어서는 이 망원동이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홍대 상권의 팽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합정역과 망원역 그리고 마포구청역을 이용이 가능하시겠는데 이 합정역 주변이 최근 들어서는 이 홍대 상권과 연결되어 있는 홍합 상권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는 약 도보 10분 정도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또 많은 어르신들이 또 거주를 많이 원하실 때는 이 한강과의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강까지 도보 약 한 3분 정도면 도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강 시민공원에서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운동도 하시고요. 또 좋은 공기 속에서 또 거주도 가능하시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가용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강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간변목로라든가 올림픽대로 그리고 간선도로망을 사용하기가 매우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적인 부분이 매우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 시민공원과 그리고 또 상암동 월드꽃 공원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망원시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망원동에 유명한 이 망원시장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으로서는 아마 서울에서 손꼽히는 정도로 매우 큰 시장이라서 매우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또 사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상당히 많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자, 마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학교가 많이 밀집돼 있죠. 홍익대학교라든가 또는 연세대학교라든가 또는 서강대학교 등 여러 유명 대학교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임대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점, 그리고 홍대 상권이 계속 확장되면서 이 망원동이나 또는 서교동, 그리고 성산동이라든가 또는 연희동까지도 계속 확장되고 있어서 주변에 주택시설이 계속 상업화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의 입지 여건의 특징이 좀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의 입지적인 매력 분석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한 개발 호재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 소장님, 개발 호재는 어떤 것들 주목해 볼까요? 그렇죠.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월세를 주시다가 네. 향후에 한 10년이나 정도 됐을 때 2배나 3배 정도의 어떤 목표를 두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 호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 호재라고 하는 것이 계획에 의해서 좋아지는 지역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가치가 상승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망원동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많은 분들이 홍대 상권이 팽창된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자, 홍대 상권이 어떤 곳이요?
홍대 상권이었던 것이 팽창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으로 계속 확장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홍대 상권에서 영업하시던 분들이 상업을 종사하시던 분들이 조금 더 임대료가 상승하니까 주변으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또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또 많은 손님들이 또 찾아오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확장된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인 주택이었던 부분들이 상가로 용도 변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주택가 밑집지기였었는데 어느 순간에인가 골목골목마다 상가가 들어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상가로 바뀐다라면 주거용보다는 임대료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또 권리금이 형성되면서 한 번 들어온 임차인들이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은 임대 공실이 없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는 홍대 메인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또 공실의 얘기도 나오고 있겠지만 이 확장된 지역들은 오히려 더 탄탄한 상권으로 지금 단단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 망원동길 같은 경우에도요. 망리단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 가로수길이라든가 최근 들어 샤로수길이라든가 여러 길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대 상권이 확장되면서 망원동 구석구석에 예전에는 굉장히 노후된 이 점포들이 젊은 창업자들이 들어오면서 또 맛있는 먹거리와 또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활동을 인해서 많은 젊은 층들이 또 찾아주는 이 망리단길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하면서 주택이었던 곳이 상가로 변하게 되고 임대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주택은 자꾸 부족해지는 형상이 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에 따른 집가 상승과 그리고 또 탄탄한 상권 확장으로 인해서 시세차익을 좀 보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바로 한강입니다. 서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한강이 되겠죠. 자, 망원동 같은 경우에도요. 당산동과 망원동 주변으로 해가지고요. 이 지역을 한강에 대한 개발을 계획 잡혀 있는데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다세대와 다가구가 참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개발을 통해서 주거에 대한 어떤 삶을 혁신시킨다라는 부분을 좀 더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얼마 전에 망원동에서 재건축을 했었습니다. 자,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청약을 받았는데 55.9대 1로 청약이 마감될 정도로 이 망원동에 대한 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곳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연예인들이 최근 들어서 부동산 매입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재테크를 하고 있는데 이 망원동도 역시나 많은 연예인들이 또 재테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망원동의 매력을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또 한강 근처에 있기 때문에 저는 더 관심이 가는데 일단 건물 보도록 한다면 진작에 준공이 완료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는지 저희 사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이 있으신 분들도 편리하게 좀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2층부터 총 4층 높이로 되어 있는데 2층과 3층은 지금 현재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와 월세가 좀 혼재되어 있겠고요. 4층은 주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복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주거가 가능하시겠고요. 자, 2층, 3층 임대를 주는 원룸을 좀 보신다면 원룸과 분리형 원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풀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젊은 임차인들이 편리하게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저렴하게 또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공실의 여부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임대를 사용하고 있겠고요. 또 주인층은 복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과 그리고 방 2개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바로 위에 또 복층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있는 분들은 또 편리하게 위아래층을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와 임대를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통해서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 내부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요. 건물 통째로죠. 다가구 주택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 확인해 볼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세대 주택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통 건물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개 호실이 아니고요. 건물을 통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에 있어서도 매우 좀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는데요. 자, 매매 가격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5억 매매가에 현재 보증금이 5억 4천만 원, 세입자들이 전세와 월세 보증금 합쳐서 5억 4천만 원에 지금 월세 3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자, 대출은 4억 2천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보증금 5억 4천과 그리고 대출 가능액 4억 2천만 원을 합치신다면 지금 현재 실투자 금액은 5억 4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다가구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관련해서 유의사항도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어떤 점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예, 다가구 주택은 거주와 임대를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대를 놓을 수 있을 만한 건물인지 그리고 또 입지 여건인지 그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요. 또 거주도 생각하신다면 거주의 만족도가 맞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부동산 정보는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다가구 주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문하면 저는 사실 저쪽 경기도 쪽 용문 생각나는데 용산구 안에서도 네. 용문동 어떤 곳이죠? 많은 좀 네. 연세 있으신 분들은요, 용산에서 용문시장이라고 하면 거의 다 아십니다. 그래서 네. 용문동에 위치한 용문시장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요. 바로 우리가 많이 아시는 용산 전자상가 아시죠? 용산 전자상가와 바로 이웃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용문동의 매력을 그러면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젊은 층도 알 수 있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입지 여건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그림인데요. 자, 서울 지역 안에서 가장 가운데 쪽을 한강이 흐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수 싶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강남이 있겠고요. 또 종로나 광화문 같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젊은 사람도 많이 가는 곳이죠. 그리고 또 여의도라든가 영등포 유진한 곳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바로 용산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서울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심에 용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산 미군 부대가 철수하면서 그 지역이 또 개발에 어떤 압력을 받고 있고 개발이 또 꾸준히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신다라면 좀 더 확대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이 지역 본다라면 지금 오늘 위치한 데는 효창공원 압력을 도보 5분의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용문시장이 바로 여기 사거리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편리하게 이제 재래시장도 좀 이용이 가능하시겠고요. 또 지하철역도 6호선과 또 경의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또 지하철 이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이 기차역이었던 곳이 지금 지하로 들어가면서 경의 숲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부터 우측까지 전부 다 숲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또 이 공원을 또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에서 열심히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바로 여기가 미군 부대입니다. 미군 부대인데 좀 있으면 이제 평택으로 철수를 이전을 하게 되겠고요. 좌측으로 보시면 바로 공덕역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업무적이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리고 또 좌측으로 가시면 또 한강을 넘어서 바로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매우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남쪽으로 보신다라면 또 이 용산 전자상가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국제 업무지구가 바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자, 용산역하고 서울역을 이용이 가능하신데 아시는 것처럼 용산역과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광역 열차망이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들이 또 출퇴근을 하거나 주말 부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이 가까운 광역 열차망 가까운 곳에 거주를 많이 희망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역 서울역과 용산역 근처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이게 거주를 좀 희망하신다라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효창공원역이라든가 또는 용산민족공원이 들어설 지역 그리고 또 남산공원 등 여러 가지 서울 도심이지만 쾌적한 주거 환경 그리고 또 지하철역과의 접근성과 또 한강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또 간선도로망을 이용해 상당히 편리한 그런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입지적 매력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뭐 1시간 내내 챙겨봐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개발 호재도 굉장히 많잖아요.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예, 개발 호재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 서울 지역의 개발 계획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이 서울 2030 기본 계획입니다. 이 2030 기본 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기본 계획인 강남과 그리고 또 종로를 비롯한 또 한양 도성 그리고 영등포 지역 이 지역의 바로 중심에 용산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도심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발 계획에 한 핵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 호재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용산의 무궁무진한 이 개발 계획이 되겠죠. 자, 첫 번째로는
미군 부대가 철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바로 민족공원으로 태어날 것인데 서울에서 가장 큰 허파 역할을 할 만한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엔 역세권 그리고 학세권, 이제는 숲세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나 대한민국에서 조금 더 좀 가치가 나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을 같이 품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광역 열차만까지 끌고 있다는 것이죠. 용산역이라든가 서울역 같은 이런 광역 열차망과 숲을 같이 끼고 있고요. 또 용산역 앞으로 많은 개발 계획들이 지금 차곡차곡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업무지구를 필두로 한 이 업무지역, 대기업들이 지금 밀집되고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도 좀 있으면 완공을 앞두고 있겠고요. 또 한강 터미널, 용산 터미널 부지에 또 호텔이 들어섭니다. 호텔과 이런 업무시설이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면서 광역 열차망이 들어섰을 때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외국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위한 외국 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권과 그리고 또 지역의 개발은 굉장히 좀 무궁무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겠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 민족공원 주변이 캠프킨 부지라든가 또는 유엔사 부지 등 입주규제 최소지구로 인한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예상돼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1, 2인 가구들은 바로 이 효창공원 압력이라든가 이 주변으로 임대 수요들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월 임대료 상승이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듯 싶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신분당선입니다. 자, 신분당선이 지금 현재 강남에서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용산까지 연결되면서 또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용산 지역이 바로 이 서울의 가장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원 체크받습니다. 이 다가구 주택도 역시나 준공개 완료가 됐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나요? 이 건물로 지상 1층이 주차장입니다. 네. 그러면서 2층부터 5층까지 이루어져 있겠는데요. 2층부터 4층까지는 임대를 주고 있고 5층은 이제 주인 거주를 위한 복층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자, 임차인들도 전부 다 풀옵션 구조로 되어 있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분리형 원룸으로 좀 돼 있어서 주방과 거실 그리고 방이 따로 별도로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뿐만 아니라 2인 가구도 살림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겠고요. 자, 주인층 같은 경우에는 넓은 거실과 방 2개 구조로 돼 있으면서 또 넓은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들이 많은 분들이나 또는 식구가 많지 않아도 또는 자녀분들이 이렇게 가끔 와서 주무신다고 했을 때 복층을 또 사용할 수 있는 또 어린 아이들은 매우 좋아할 만한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느냐겠죠. 이번에도 다 가구 주택입니다. 가격 네.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번에도 가격은 공교롭게도 처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네요. 15억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겠고요. 현재 보증금 6억 3천만 원, 그리고 월세가 23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이 보증금에다가 대출 필요하신 분은 도출 3억 원을 이용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과 대출 활용했을 때 5억 7천만 원에 투자하셔서 월세도 받아가시고 향후에 또 내 집에서 거주도 하시면서 또 이 용산이라는 시대책도 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네, 용산구 용문동계 위치한 다 가구 주택 확인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 시 유의점 체크해 주시죠. 네.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계획 동안 버틸 수 있는 이 임대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임대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입지 여건입니다. 그래서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를 잘 공부하셔가지고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 두 번째로 확인해봤고요. 화면을 통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생생 부동산 현장 통해서 오늘 두 가지 부동산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동산 정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동향, 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무료 세미나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안내합니다. 다가구 투자 전략 및 절세 전략이라는 주제로 2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 공덕역 6번 출구 쪽입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7113-181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알찬 정보 전해주신 분은요, LG부동산연구소의 임종욱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만 들어볼 수 있는 부동산 정보 모아왔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 통해서 공개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궁금증,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2077-6393번 통해서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하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박준영 소장, ANC 도시개발의 김영주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부동산 정보들 간략하게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소장님, 어디 갈까요, 오늘?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곳은 양천구 수리름 다세대주택을 준비했는데요. 이쪽 지역에서는 대규모 업무단지 조성과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유입인구 증가로 임대가 및 매매가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겠고요. 더해 수리름에도 불구하고 투룸 분양 가격인 2억 2,300만 원에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여 실투자금 1,300만 원에 선점할 수 있고요. 특히 이 지역은 저평가 지역으로 미래 가치가 예상되는 신동동 지역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영주 이사님 오늘 두 군데 가죠. 어디 가나요? 네, 자 희소성 가치가 매우 뛰어난 두 가지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매물은 이 대지가 무려 307평입니다. 이 307평의 대지에 지하 주차장과 1층 필로티 주차장 그리고 경비실까지 생겨납니다. 임차인이 가장 선호하는 주차 경쟁력이 아마 강남에서는 가장 뛰어난 역삼동의 단지형 다세대 주택을 첫 번째 매물로 준비해봤고요. 두 번째 매물은 2호선 강변역을 도보 4분 내에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소액 투자와 또 희소성까지 갖춰 있는 매물인데요. 대지가 무려 1,000평, 이 1,000평의 대지 위에 9개 동 153세대가 만들어집니다. 그야말로 미니 아파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주변의 개발 호재에 그 개발 흡수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세 차익과 수익률까지도 갖춰져 있는 구이동의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두 번째 매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도 세 가지 부동산 정보 준비했고요. 이제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볼 곳은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올 9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층 건물 내 2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3억 4,500만 원, 전세 보증금 3억 1,0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3,5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 첫 번째로 가볼 곳입니다. 먼저 역삼동의 입지적인 매력부터 분석해 봐야겠죠. 이사님, 역삼동 하면 떠오르는 것 많죠. 어떤 거 짚어볼까요? 특히 이 네. 본 매물이 가지고 있는 입지 때문에 정말 그 임차인들의 월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하나인 곳이 이 본 매물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역삼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유동 인구가 무려 약 39만 명. 이 강남대로와 이 테란로를 모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많은 월세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직장인들의 주거 배유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역삼동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 포화 상태인 업무, 문화, 상업지구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주거 지역의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임대가 상승은 분명히 예고되어 있는 지역이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돼가고 있는 그런 곳이 이 역삼동의 입지입니다. 임대가가 매우 높은 지역, 또 직장인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월세 수요가 풍부하다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강남은 그 고품격의 생활의 인프라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물건지 인근의 코엑스라든지 현대, 롯데백화점 등 쇼핑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매우 즐비하게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의 척도를 자랑하고 있는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문 학교가 매우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매물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입지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본 매물의 입지고요. 또 개발 호재에서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 본 매물과 경계선상에 있는 이 한전부지의 개발로 인해서 지속적인 인구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본 매물이 다른 매물보다 굉장히 주차 경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점 때문에 100세 시대에 아주 안성맞춤인 수익형의 매물로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매번 들어도 질리지 않는 게 강남구에 위치한 뭔가 개발 호재들인 것 같은데 이 역삼동 근처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개발 호재만 좀 짚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자, 우선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삼동의 경계선상에 있는 삼성동 이 한전부지 개발이 가장 큰 개발 호재가 되겠는데요.
23,690평의 이 부지에 현대자동차가 구상하는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아마 그 강남권에서는 가장 큰 개발 호재고요. 본 매물지와는 이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또 이 한전 개발 부지 앞 그 왕복 14차선 폭 70m의 이 한국종합무역센터 앞에 이 영동대로에는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의 3개 구간, 또 KTX 위례 신사선, 이 5개 구간 이외에도 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아주 많은 노선이 본 매물지와 접해 있는 삼성역의 이 지하에 있는 영동대로 지하에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정말로 많은 그 재원과 공사비를 들여서 수립하는 계획인 만큼 아마 그 준공시에는 본 매물지와 더불어서 정말 그 상상이 안 될 정도의 개발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 삼부토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르네상스 호텔 부지 개발, 지금 최근에 며칠 전에 이곳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야기로만 진행됐던 것들이 이제 철거를 앞두고 펜스를 닫히고 이제 철거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또 이 구글센터라든지 의료 특화거리 등 그야말로 많은 개발 호재가 있는 개발 수혜를 듬뿍 받을 수밖에 없는 본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역삼동의 개발 호재나 입지역 여건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위치한 다세주택인지는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건물 보도록 할게요. 9월이라면 기간이 좀 남았어요. 어떻게 지어지는지 좀 자세히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지도 좋고 개발 호재도 뛰어난다고 해도 우선은 임차인들의 가장 선호도가 뛰어난 주차 경쟁력, 또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경비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매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로 인해서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라고 하는데 본 매물이 그러한 조건을 갖춘 매물입니다. 우선은 대지가 무려 307평이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주식 주차, 지하에 차를 가지고 주차를 하고도 또 이렇게 턴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307평의 토지 위에 6층짜리 3개동이 만들어집니다. 세대수가 52세대인데 주차가 1:1 개별 주차를 하고도 여분의 공간이 남고요. 또 1층에 관리실을 만들어서 경비원도 상주를 하고요. CCTV, 물론 센서 감지실까지도 만들어집니다. 각 세대의 개인 락카, 또 그리고 주민 공동 편의실까지 설치될 예정이고요. 이 보통의 다세대 엘리베이터가 8인승에서 9인승이지만 이 매물의 경우에는 13인승의 엘리베이터가 3대가 설치가 됩니다. 동과 동 사이의 간격도 무려 4m 50의 이격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매우 우수하겠고요. 시스템 에어컨, 또 빌트인 냉장고, 무인 택배함 등 모두가 풀옵션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소규모의 역세권에 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아파트 단지, 미니 아파트 단지라고도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1:1 주차 이상 할 수 있는 이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강남 다세대의 어떠한 매물보다 차별화되고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물 어떻게 지어질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여기에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자 매매가는 3억 4,500만 원. 가격 굉장히 저렴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하 주차장의 공사비 원가가 세대당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결국은 이 매매가 3억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은요.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금액이 되겠고, 또 전세 예상가는 3억 1천만 원 정도, 그 이상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실투자금 3,500만 원이 되겠고요. 이 본매물의 이 장점인 월세는 보증금 3천에 130만 원이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대출을 2억 4천만 원 정도 이용하여 투자하신다면 투자 금액 약 7,500만 원으로서 월세를 매달 70만 원 이상 받아갈 수 있는 수익률까지도 보장되어 있는 그런 매물이고요.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1층 주차장, 경비실까지 만들어지는 매물은 정말 투자 가치가 매우 뛰어난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격 정보 들어봤고요. 이제 매수할 때 어떤 점 유의해야 되는지 함께 체크해 주시죠. 네, 저는 그 부동산 투자, 다른 투자보다는 황금성, 매도를 할 수 있는 황금성에 대한 이 투자 유의사항으로 우리가 판매하고 싶을 때 판매가 잘 되려면 가장 경쟁력 있는 그런 매물을 선택하셔서 투자를 하시라고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부동산 정보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고요. 화면으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두 번째 부동산 정보입니다. 박준영 소장과 함께 이번에는 양천구 신정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신정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작년 1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2,3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1,3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양천구 신정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동이 어떤 곳인지부터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단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초초초 역세권의 기반시설 확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신정역과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였고요. 마곡지구를 비롯하여 여의도 그리고 강북의 업무 중심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직장인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의 대표 상습정체 구간인 제모폴길과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를 지어하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차량을 이용하여도 여의도와 강남의 접근성에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입지적 장점이 있겠습니다. 더불어 지하터널로 만든 제물포길의 지상은 친환경 녹지공원으로 중심으로 문화시설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수한 학군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양천구 하면 우수한 학군 밀집지역으로 봄 물건이 유치한 지역도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학부모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생활 편의시설로 관공서와 그리고 목동 로데오 거리를 도보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근 현대백화점이라든지 행복한 백화점, 그리고 홈플러스, 그리고 이대 목동병원 등을 차량 5분 이내로 이용이 가능해요.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장점 확인해봤습니다. 이 장점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만한 개발 호재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정동에 영향 미칠 만한 관련된 개발 호재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평가적에 따른 미래 가치를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의 수혜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저평가 지역으로 개발 여지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저평가 지역은 재건축 등으로 전세난을 겪게 되거나 그리고 전월세 실수요자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으로 실거주 위주로 전월세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매가 상승도 크게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더해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가 오는 2019년까지 11,000여 세대가 거주할 뉴타운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 노후한 건물의 주변 환경이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여 입지적 프리미엄 상승도 크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곡지구 개발의 후광 효과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지역은 강서구가 인접하여 현재 대규모 첨단 산업합단지로 변모 중인 마곡지구 조성사업과 조성사업의 후광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첨단 연구 그리고 산업 그리고 생활, 그리고 여가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진 자족적 지식산업센터로 조성 중으로 LG R&D를 비롯하여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올해부터 2023년까지 16만 5천 명이 입주 예정입니다. 이 규모는 기업 종사자 기준 판교 테크노밸리의 2배 수준이라 할 수 있고요. 유동인구 또한 약 40만 명을 예상하고 있어 지역 경제는 물론 부동산 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본 건물이 위치한 신정역에서 마곡역까지는 지하철 5호선을 이용해도 15분이면 이동이 가능하여 마곡지구 내 직장인들이 대단히 임대 수요 유입이 예상이 되고 있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경인고속도로 서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인데요. 신월 IC에서 여의도까지 지하하고 지상은 그동안 고속도로 단절됐던 양천구와 강성구가 친환경 녹지 공간으로 변모하고요.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는 성산대교 남단에서 그리고 금천 IC까지 지하하고 지상은 일반 도로로 만들고요. 그리고 안양천과 연결시켜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향후 교통 환경과 주거 환경이 쾌적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미래 가치가 풍부한 호재가 많다 하겠습니다. 네. 자, 신정동에 어떤 미래 가치가 예측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네요. 어떻게 네, 지어졌나요? 예, 아주 깔끔하게 잘 지었고요. 일단 얼마 전에 준공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6층 중에 5층이고요. 실적으로 지금 두 세대뿐이 지금 안 남았습니다. 자녀 세대고요. 그리고 남향으로 내행난방의 효과가 절로 난다는 큰 장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용 면적이 40.80제곱미터, 그리고 대지 면적이 23.85제곱미터에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로 이루어진 3룸입니다. 필로티 구조에 100% 일렬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현관 보안문, 그리고 무인 택배함을 설치했고 옵션으로는 빌트인 냉장고 제공과 각 층마다 CCTV 설치와 내진 상계를 강화했습니다. 중문을 설치해서 프라이버시를 최소화했고요. 그리고 난방비 전략 효과를 보게 하였으며 인테리어는 매우 우수한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실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인테리어에 적용이 되면서 살기 좋은 그런 집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 들어봐야겠죠? 얼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요, 투룸 분양가격에 3룸을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할 수 있겠습니다. 3룸 분양가가 2억 2,3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임대가가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는 1,300만 원이고요. 월세 전환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80만 원, 대출 물론 이제 신용도마다 잠깐 틀리겠지만은요. 대출 1억 3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6,300만 원으로 연 531만 원에 수익률 8.4%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격 정보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투자 시 유의점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을 계속 쭉 해오면서 봐왔지만은요, 항시 부동산 시장이 잘 돌아갈 때는 저평가 지역이라든지 뭐 알려진 지역이 꾸준히 상승하는 세를 보였지만은요, 요즘같이 현재 어수선한 부동산 시장에는 알려진 곳보다는 앞으로 개발 여지가 풍부한 곳, 저평가 지역이라든지 앞으로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예상되는 지역에 투자하시는 게 절대 리스크 없는 투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 만나본 부동산 정보는 신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벌써 마지막 부동산 정보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광진구 구이동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강변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작년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5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됩니다. 광진구 구이동 가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제일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입지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2016년 아니고요. 올 1월에 바로 준공이 완료가 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구이동의 입지적인 매력부터 체크해 볼게요. 네. 자, 이 매물의 입지를 소개하기 앞서서 이제 1월에 이제 준공이 떨어짐에서 또 불구하고 투자로 사셨던 분들의 임차인들의 거의 굉장히 많은 수요가 강남에서 넘어오면서 이 임차를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에 임차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본 매물입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요. 또 강남에 가로지르고 있는 가장 사람들이 유동하는 선호하는 2호선 라인이 본 매물지와 접해 있습니다. 도보로 천천히 걸어져도 한 4분 거리 내에 있는 게 본 매물지인 이 강변역에 전철 역세권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학군 우선은 이 하루 유동인구 또 28,000명 정도를 이용하는 이 동서울 터미널이 강변역과 접해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또 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가 또 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 도심 또 인근 수도권까지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아주 좋은 교통망까지 갖추고 있는 게 본 매물의 입지입니다. 잠실의 생활의 인프라도 잘 즐길 수가 있는데 잠실대교와 잠실철교 또 차량으로는 약 한 5분 정도 이용하시면 잠실 생활권의 인프라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이 강변 이 테크노마트 대형 건물이죠. 이 대형 건물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문화와 쇼핑도 누릴 수가 있고 또 이 대형 의료시설도 근접해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건대병원이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의료시설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지 바로 옆으로는 이 성동초, 양남초, 광진중학교 등이 1, 2분 거리에 도보 1, 2분 거리에 있습니다. 교육 환경이 매우 뛰어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해시설 없고 조용하고 쾌적한 그런 주거 환경까지도
갖추고 있는 그런 거주지로서 안정적인 그런 입지적인 장점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매력 확인해봤고 지금보다는 뭔가 미래 가치가 사실 부동산에서는 더 중요할 텐데 개발 호재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자 우선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본 매물지와 접해 있고요. 이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는 구의동의 246번지 또 자양동의 680번지 일대를 이 지식산업센터와 통합복지센터로 개발 예정입니다. 본 매물이 이 매물지와는 이 개발 호재와는 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이 동서울 터미널은 준공된 지 26년이 지난 그야말로 한 2계층의 단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좀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3천억 원 정도의 수준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 동서울 터미널이 개발된다라고 하면 정말 그야말로 수조 원의 개발 가치가 있고요. 대략적인 이 건축물의 규모는 여의도 63빌딩의 한 1.5배 정도 이런 정도로 규모가 예상이 되고 2020년대 초반 정도면 이 동부권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2호선 강변역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강남에 이용하는 이 거주자들이 임차인의 수요가 이 본 매물지로도 옮겨올 수 있을 거고 이 동서울 터미널이 개발되면서 복합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본 매물지와는 가장 가까이 접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수요로 인해서 매매가 상승 또 임대가 상승이 예상되고 분명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2017년 올해 1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이 완료가 된 지 정말 한 달도 안 된 따끈따끈한 부동산 정보 가지고 오셨는데요. 건물 어떻게 지어졌나요? 네. 자, 우선은 대지가 1000평, 기존에 한양 연립이 있던 거를 전체를 다 매입해서 짓습니다. 대지 1000평에 9개 동 153세대, 그야말로 대규모의 다세대 현장이 되겠는데, 3베이 구조고요. 개방감 굉장히 삼면이 도래져 겹쳐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습니다. 또 이 축적된 노후와 인지도가 매우 뛰어난 중견 건설 회사가 짓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랫동안 장기간 보유하고 가지고 가셔도 좋은 매물. 또 CCTV를 포함한 옵션이 모두 다 풀옵션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현장 방문하시면 굉장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이고요. 만족할 만한 그런 추천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매매가 2억 5,500만 원, 전세는 2억 3천만 원 정도에 나가고 있습니다. 월세는요, 보증금 3천에 월 9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대출금 1억 7천만 원 이용하여 투자하신다고 하면 실투자금 5,500만 원으로 수익률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의점 체크해 주세요. 네, 부동산 사는 거 중요하지만 팔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팔려면 원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 투자 유의사항으로는요. 현장 답사 가장 기본적인 원칙 잘 준수해서 투자하시기를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본 중에 기본을 잘 지키자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정보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오늘 돈 되는 부동산 함께해 주신 두 분과 함께할 수 있는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립니다. 김영주 이사 1대1 무료 상담 안내합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 ANC 도시개발에서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2077-6393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박준영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속 안전한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 열리고요. 관련 문의는 02-581-994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함께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전화번호 02-2077-6393번 통해서 상담 가능하니까요.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ANC 도시개발의 김영주 이사,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